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지역 24년 2월 전셋값 뛴다. 아마 마지막 희망인 것 같습니다. 전셋값이 뛰어야지 매매값이 오른다. 주택시장을 더 이상 떠받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전셋값을 물고 늘어집니다. 전셋값이 뛰면 결국 매매값이 오를 것이다. 근데 전문가들도 전망은 집값은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 왜? 뭐 빌라 사기 너무 많아 안 되겠어. 다 아파트로 가. 이거 몰이 시작했는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 그러면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빌라 기피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 김덕래 주택정책실장.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부는 매매 가격 상승을 조금 견인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 이런 게 꾸미는 말이 조금 귀엽게 느껴집니다. 네, 요 링크 통한 구매 감사합니다. 서울의 매도 물량 지금 설 연휴가 아니었다면 요거 지속적인 상승세거든요. 지속적인 상승세. 설 이후에 빠르게 뭐 항상 회복합니다. 잠깐 줄어들어 있는 형국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 하려고 한 사람 많습니다. 전세 매물 32,000개, 연초에 34,000개, 미세하게 줄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33,000개 정도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3만 개만 넘어가도 21년도에 3만 개만 넘어가도 전세 매물 안 빠져서 난리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전세 매물이 빌라 사기, 전세 사기 등을 이야기하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토끼몰이 해서 갔죠.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량 쪼달리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느냐? 집값 올릴 수 있는 논리, 더 이상 호재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잖아요. 결국 너희 살 집이 없다. 아파트로 가라.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자, 초록색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물건은 넉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5만 1000개. 한창 많을 때 8만 6천 개에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때 좀 다급한 심리가 반영됐죠. 시장에 물건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고 하니까 임대 물량이 많이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었죠. 자금 마련 안 되면 그런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더라. 매매 가격 하락. 전세 가격 상승. 매매 가격 상승을 멈춘 지가 이제 거의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면 전세 가격 지수는 어떠하냐? 석 달 전에 전세 실거래 지수 상승이 0.17, 0.11, 0.07, 0.06, 0.07. 웬걸? 전세 가격 지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 않는데요. 자, 매수 심리는 한창 때 4.1, 7.1 대비 25.6.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힘들죠.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힘든 수치로 와버렸습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일부 살아났었죠. 매물이 줄어들면서 일부 소진도 되면서 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분위기가 살아났었는데 지금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것이 이 실효성이 없더라. 제가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0 공급 대책이 있더라. 이건 뭡니까? 부동산 띄울 수 있는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 직거래 비율 한창 서울 거래가 가장 안 되던 시기에 직거래 비율이 20%, 40%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직거래마저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다. 아파트 거래량 지금 한 80%? 네, 거의 한 90% 가까이 신고가 됐나요? 2,300건대 요 정도. 10월달 거래량 정도로 반등했지만 2월의 거래량은 다시 주저앉을 것이다. 왜? 신생아 110 대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신생아 대출 기껏 집 사라고 대출 내줬더니만 대환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환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집 사봐야 3억 대출 내봐야 5년간 200만 원 혜택 줍니다. 서울의 집값 좀 비싸죠. 5억까지 대출이 되나요? 6억? 6억이라고 가. 6억 대출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거 400만 원 혜택입니다. 5년간 400만 원 이자 혜택을 주는 거에 그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이거 별로 소용없다. 400만 원 이자 아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죽으라고 진짜 빚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 10억, 10억, 11억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10억. 또 분위기가 떨어지면은 과거에 22년도에 보면은 거래 확 줄었을 때 정말 싼 것만 6억대 뭐 요 정도의 저가 물건들만 거래가 좀 이뤄지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었죠. 또 그런 시기가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힘들어집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흐름 화려했던 10,000건 이상 월별 기준 10,000건 넘어가는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 4,000건이 맥시멈. 이건 뉴노멀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니멈은 2,000건 아래, 2,000건 아래. 과거처럼 뭐 10,000건, 뭐 5,000건,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더 이상은 찾아오기 힘들어 보인다. 집값이 절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인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60 미만 거래 비중. 근래 좀 요거 싼 아파트들만 좀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싼 아파트들만 거래가 점점 많이 이루어지다가 줄어들다가 대출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15억 이상 거래량 살펴보시면은요. 1월의 거래량이 12월 달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했죠. 근데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이미 1월의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거래가 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 신고가 나오는 거 보면 일단 국평에서는 신고가가 힘들고요. 평수 좀 넓은 곳들, 거래가 좀 띄엄띄엄 되는 곳들 여전히 신고가 한두 건씩 눈에 띄긴 합니다. 그 외에 가격 하락률 보면 10% 정도, 네,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15% 정도.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는 평균적인 하락률이 한 15%,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률을 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조금 더 내려와서 20%, 10억 후반, 10억 중후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대략 한 20% 빠지는 것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요 정도 느낌. 17억 5천 했던 것이 14억. 대구는 17억 했던 아파트가 한 뭐 13억, 14억 요 정도 느낌. 얼추 비슷하죠.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묻어갑니다. 그 다음 가격대 10억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좀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들죠. 2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그렇지만 지방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낙폭이 적은 것이 맞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30 몇 % 하락이 눈에 띄는데 서울은 그보다는 한 10% 정도 하락률은 적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가격 아파트 11억짜리가 뭐 7억으로 거래된다든지 9억 6천까지 했던 것이 7억 2천으로 거래된다든지 한 25% 정도 빠지는 느낌. 지방 광역시에서 비싼 아파트 빠지는 느낌과 서울의 저가격 아파트 빠지는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 30% 이상 빠지는 것들, 평균적인 하락률이 가격 낮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진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30% 중반까지도 빠지는 모습, 더 많이 내려오면 40% 이상 빠지는 것들도 눈에 띄곤 합니다. 가격대별로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전세 거래량 이때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23년 그때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전월세 비중이 확실히 높아지긴 했어요. 정말 다급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전세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세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거 보세요. 전월세 비중이 1대1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뉴스 나오면 엄벌에 처하고 그거 구제해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로 몰려가지 않아도 될 텐데 또 무리하게 대출해서 아파트 전세로 갈 수밖에 없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많이 내게 되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형국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월세 비중은 높아져 있는 상태. 그래도 저렇게 높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물은 여전히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되새겨볼 필요는 있겠죠. 전세 보증금 5조, 1년에 한 달에 5조씩 돈이 움직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5억 4천, 평균 매매 가격 10억 수준이었죠.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수준. 평균 전세 가격은 5.4억 정도 수준. 전월세 비율, 전세 가격 더 높아질까요? 그래서 매매가를 밀어 올릴까요?
그거 아직까지는 기자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다. 전월세가 비중 6억, 10억 이상 비중 어느 정도 이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 전세 가격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전세 가격은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까? 자, 고점 36억 28억 3천. 매매 가격이 한 15% 떨어진 곳은 전세 가격도 15% 떨어지고요. 매매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한 20% 떨어진 곳은 전세 가격도 20% 정도 떨어지는 모습. 고점에 전세 가격을 회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나란히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의 그 원리에 따라서 나란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기자들이 괜히 분탕질을 해서 전문가들이 잡시고 나와서 괜히 분탕질을 해서 전세 가격만 나홀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럼 전세 월세 역전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파트 전세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 자체가 서울 사람들 소득이 많아잖아요. 여기도 무진장 대출이 묻어나 있다. 과거의 전세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이 어느 층위를 살펴보더라도 없다. 매매 가격과 한창 때의 전세 가격과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이 20% 정도의 갭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뭐 전세 신고가니 뭐니 언론에서는 가끔 떠들어져 있겠지만 막상 찾아보면 신고가 눈에 띄나요? 새 아파트, 대형 평형 아파트 한두 건 제외하고 대다수는 2억, 3억씩 전세 가격이 빠져있는 이런 형편. 이 가운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여월세의 방식으로 더 많은 주담대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들도 섞여 있는데 당장 올 6월달이 돼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디 하나 과거의 전세 가격을 뭐 돌파한다든지 이런 현상 없습니다. 매매 가격 30%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같이 30%발 맞춰서 잘 움직이고 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대충 전세 가격 살펴봤습니다. 월세 거래가 조금 확실히 위축되기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그래도 예년 수준은 유지하는 정도. 평균 월세 가격은 조금 떨어졌네요. 오히려 올해는 보증금도 살짝 떨어져 있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이게 가격이 아까 매매가도 20% 떨어지고 전세가도 20% 떨어지고 월세가도 조금 조정받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비싸죠. 저 정도 전세에 살아주려면 이자 부담은 이자 부담대로 커져 있고 소비할 여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직까지 더 떨어질 자리들이 많이 남아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임대 거래량 작년만큼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매물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고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